누구에게나 자이언트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1탄 주도적인 삶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둘째 아들 외박 나온다고 해서 같이 동행했고,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교회에서 체육대회 명랑운동회가 있어가지고 셋째, 넷째와 또 와이프와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중에 보면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윈도 스프링도 타야 되고, 윈도 포일도 타야 되고, 그리고 강의도 가야 되고, 시간이 참 너무 알차게 짜여진 시간 속에서 바쁘게 움직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두 번째 강의는 주도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인은 어육 부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동기부여가 안 됐다라는 말이 나오죠. 게을러서 그렇다.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태해서 그렇다라고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행동의 이해에서 나오는 동기부여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는 모티베이션이죠. 모티베이션은 어원이 무비에르에서 어원이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무비에르라고 하는 것은 또 무브에서 또 유래가 되었고, 무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행위,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은 행위 이론입니다. 결국에는 주도성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행위 이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은 행위 이론인데, 이 동기부여 이론은 행위 이론에서 동기부여 이론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내적 동기부여와 외적 동기부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내적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내적 동기부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 요소도 받지 않고 내가 주도적인 삶을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적 동기부여가 되는 요인들은 꿈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회사에서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적 동기부여의 이론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한번 비유해서 내적 동기부여와 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너가 이번에 수학 100점 맞으면 핸드폰 바꿔줄게. 기기 변경해줄게.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죠. 핸드폰을 가져와서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외적 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 동기는 우리 자녀가 꿈과 희망, 목표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꿈과 희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이론은 그런데 참 그걸 현실에 적용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자녀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과 관련된 내용을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거와 같은 것이죠. 결핍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은 결핍이 돼 있다. 외적 동기에서 결핍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외적 동기부여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지방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 나는 좋은 외부 인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 이러한 외부 환경 요인에 나 자신을 가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핍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내적 동기부여는 이런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또 그 하고 싶은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꿈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외부 조건이 좋지 못하지만은 그 외부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을 딛고 일어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지방대학교 나왔지만은 내가 성공할 수가 있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온 친구보다도 더 잘할 수가 있어. 더 멀리 내 꿈을 달성할 수가 있어. 이렇게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거야 라고 외적 동기부여 결핍의 한계선을 내적 동기로서 뛰어넘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 동기부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내 자신을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이 바로 노는 것과 주도적인 삶을 같이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토요일 날 오전에 주로 뭐 하십니까? 한 12시, 11시 이전에 주로 방바닥 배 깔고 엎드려 가지고 침대 위에서 뒹굴거나 아니면 마루에서 뒹굴거나 아니면 뒹굴다가 등짝 가지고 방바닥 다리미질 해가지고 마루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뒹굴뒹굴 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좀 힐링을 줘야 된다. 그러한 목적이라면 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는 것과 관련된 것을 내 자신과 연결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등산을 하겠다. 우리 동네 뒷산,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예봉산이 있습니다. 웅길산이 있습니다. 검단산이 있습니다. 아니면 웅길산, 예봉산을 한번 같이 타겠다. 이러한 목표를 정하고 내일 대학교에서는 계획을 세워보면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산행하면 힘드니까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웅길산역에 가서 웅길산부터 타가지고 이렇게 그 예봉산으로 해가지고 도곡역으로 도심역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겠다라고 설계를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 자신을 밀어붙여 나가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죠. 나의 취미생활과. 그래서 내 취미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주도성을 잃지 않는 것을 트레이닝을 시킨 뒤에 내 삶과 내 꿈과 비전, 희망과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것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와 연계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학교 다닐 때 읽은 것은 아니고 직장생활할 때 나왔던 책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누구나 잠든 거인은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저자가 썼던 책입니다. 누구에게나 책 제목을 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이언트가 다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고아들, 그리고 또 그 환경이 좋지 못한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자이언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이언트를 깨우느냐 못 깨우느냐는 나의 내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삶이냐 아니면 내 삶이 끌려가는 주도적인 삶이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주말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는 자이언트를 깨울 수 있는 그러한 황금 주말이 되시기를 황금 주말의 주도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